안녕하세요. 2025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1월 초에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추 페트병에 심는 거 그 당시 제가 좀 설명이 좀 미흡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절 전에 상추가 아주 통통했던 것들이 아주 날씬해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날씬하죠. 이렇게 상추가 풍성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왔다 가면서 제가 좀 왕창 수확을 해가지고요, 좀 나눔을 했습니다. 남눔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페트병에 심었던 거, 그 중에 실한 것들 좀 같이 심어도 이게 또 키가 왜 다 다르듯이, 친구들도 키가 다르듯이 좀 잘 자란 것들이 있습니다. 잘 자란 것들, 둘째 아이는 8개, 그리고 큰 아이는 4개만 들어가서 4개, 그래서 12개가 이제 애들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잘 키우던 것들. 그래서 3개만 남았는데, 그래서 몇 개 더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업하는 거 제가 곁들여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베란다 텃밭, 베란다 원에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기본적으로 일조량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베란다가 창이 보다시피 이렇게 난향입니다. 탁 트이고 하루 종일 좀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건축을 할 때 제가 원래 원예과 출신이고 이런 그 꽃나무 키우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앞 베란다를 좀 넓게 뺐습니다. 넓게 빼가지고 주택이니까요. 주택이니까 좀 넓게 빼도 가능하잖아요. 넓게 빼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좀 키우고, 저는 꽃을 좋아하니까요. 또 이렇게 겨울 동안 먹을 상추 이런 걸 좀 키웁니다. 이제 봄부터 날 좋아지면요, 또 밭에서 키워 먹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꽃나무가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베란다에 지금 꽃나무로 꽉 찹니다. 꽉 차고, 기본적으로 일단 일조량은 좋아야 된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베란다에서 키우는 그 식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에 아무래도 베란다는 춥거든요. 춥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창문 난간 떼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알로에 베라, 알로에 에센스 이런 것들, 좀 추위 약한 것들은 또 한 칸 더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추위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뭐 쪽파라든지 상추, 그리고 대파, 이런 거 좀 키워서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배추도 이렇게 이제 잎을 따먹고 있는데요. 이런 배추, 이런 것들 조금, 배추보다는 가장 좋은 게 제가 봐서는 이 상추 같습니다. 상추를 좀 품종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삭아삭한 이런 상추도 있고요. 또 이런 흑상추, 그리고 이게 축면상추라고 꽃상추라고 그러죠? 꽃상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청상추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다양하게 키워가지고 하면 되고요. 키우는 방법은요, 이렇게 코코 베지로 해도 되고요. 이 코코 베지입니다. 아니면 이런 화분에다가 상추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심어도 됩니다. 확실히 이런 베지보다는 화분이 잘 큽니다. 그리고 화분이 없으면 이런 스티로폼 택배원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 이 같은 시기에 심었는데 이만큼 자랐고요. 또 같은 시기에 제가 심었는 게 지금 요렇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저쪽에 스티로폼 상자에 심었는 게 훨씬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페트병에 심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요 밑에 뚜껑을 활용하신 분들 계세요. 활용하신 분들은, 저는 뚜껑을 열고 하는데, 뚜껑을 닫아가 활용하신 분들은 여기 송곳을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물 빠짐이 좋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아예 뚫기 싫어가지고요. 저는 아예 이렇게 빼고 합니다. 빼고 이렇게 보시면 이 로고, 이거는 제가 광고선 아니고요. 이렇게 잘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잘려간 부분에서 한 칸 내려가서 잘려간 부분, 요 부분을 잘라줍니다. 요 가운데가 아니라 한 칸 더 내려가서, 왜냐면 여기 잘라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여기 잘랐을 경우에 흙양이 더 줄어듭니다. 즉, 뿌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한 칸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요까지 갑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자르면요. 자르고 난 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요거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비료분이 부족하고 할 때 여기다가 그냥 알갱이 몇 개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 구멍으로 이렇게 거꾸로 끼웠을 때 이 구멍으로 알갱이 몇 개만 넣어주면 또 비료분을 땡겨 먹거든요. 땡겨 먹는 방법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뭐를 하는가 하면 보자. 이런 물티슈잖아요. 물티슈. 예, 물티슈를 저는 이렇게 요 사이에 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끝은 많이 남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땅에 이렇게 거꾸로 끼우면 불과 요 보면요. 요 불과 한 3, 4cm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길게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안쪽을 더 많이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요 물티슈 역할은 뭔가 하면 이제 나중에 물을 줬을 때 이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고요. 그럼 밑에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고이는 물을 다시 우리 그 예전에 그 알콜 램프 하면 그 실험실에서 사용해 보셨잖아요. 알콜 램프 그 알콜 당기는 그 속의 신지처럼 이렇게 물기를 쫙 빨아 당깁니다. 예, 물은 산팝 현상이죠. 많은 것이 적은 대로, 즉 강한 것이 약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수분이 위에 있는 상토가 마르면 땡겨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을 줘도 흘러냈던 물을 다시 땡겨 올리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는 뭐 물 안 줘도 관계없어요. 특히 주정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정도 안 줘도 관계없습니다. 왜? 조금만 줘도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빵구를 내놨으니까요. 요 위에를 넘치지 않을 정도로 참고로 빵구 낼 때는 잘랐는 게서 한 줄 밑에 한 칸 밑에서 자릅니다. 이렇게 한 칸 밑에 여기서 잘라요. 여기부터 잘라가지고 한 2칸 정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그만 구멍을 내면 좋습니다. 조그만 이렇게 내면 나중에 요 사이로 공기도 통하면 나중에 이제 혹시 뿌리가 밑으로 내려도 뿌리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그 뿌리에 병이 덜 걸리지 아무래도요. 그리고 또 요 사이로 나중에 그 묶음을 줄 때 알갱이 몇 개만 넣어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요거 넣을 때는요. 요거 넣을 때는 제가 휴대폰이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 넣으면 밀어 넣고 한 요 정도만 남기면 됩니다. 이 정도만 남기면 요 사이로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을 붓어요. 예를 들어서 흙을 제가 한 손에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흙을 넣는다 아닙니까?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상토는 이제 그 모래하고 뭐 코코베지 그리고 일반 상토 다 섞은 겁니다. 섞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밭에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이번에 또 아이들이 명절 때 또 가져감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다시 좀 작업을 하려고 통으로 2통도 퍼왔습니다. 퍼와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거 어차피 하고 있는 거 다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거를 요 상자에 15개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15개 만든 이유가 저도 뭐 참 먹을 거 충분하니까 이제 보면 뭐 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영상을 만드니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씩 선물을 줄까 싶었는데 의외로 아이들도 이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 또 제가 또 마음이 흔들리자니까 또 애들도 먼저 주고 또 이렇게 또 만들어 봅니다. 뭐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저는 요 생수통을 안 버리고 모아둡니다. 모아둬가지고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호박이나 토마토나 고추나 이런 거 심었을 때 봄에 서리 피해 방지한다고 제가 안 버리고 놔둔 거 보셨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최고의 요 밑단을 자릅니다. 자를 때 가위로 자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잘랐다 치고 이런 모종을 심게 되면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주면 그 서리가 와도 요 안에 내부에 이게 하우스 효과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안 봅니다. 피해를 참고로 덮어줄 때는 요 상표가 다 떼내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떼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이렇게 상표가 있고 어떤 거는 상표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민자로 된 거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상표 있는 거 떼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뿌리는 굴지성이라 해가지고 빛을 싫어하고 좀 숨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주면 차라리 뿌리 활동이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옆에 있는 이 비닐 이거를 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굳이. 저는 이제 없는 거 있는 거 있어가지고 섞어놨는데 일부러 떼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요즘은 이 비닐이 없는 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참고로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요 한 칸 짤롱한 데서 한 칸 밑에 자르고 거기서 한 칸에서 이렇게 구멍을 쪼맣게 내시고 그러면 요 불과 한 요 정도밖에 공간이 안 생겨 보다시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해서 제가 이거 한 손 하니까 불편하다. 예,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이 불과 뭐 크게 남질 않습니다. 남질 않아요. 예,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심으시면 되는데, 심는 건 간단합니다. 심는 거는 요거 흙을 넣을 때 그 좀 단단하게 안 넣고 그냥 담기만 담았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구멍을 냅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거 구멍을 또 상주 사투리는 군형을 냅니다. 군형을 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요 모종을 자꾸 그대로 집어넣어요. 예, 집어넣고 가볍게 그냥 옆에 이렇게 집어넣고 요 가볍게 이렇게, 제가 엉뚱한 데 영상을 찍었네요. 제가 설명하다 보면 이 카메라에 집중이 안 돼. 그래 포인트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그렇게 군형을 내고요. 이렇게 천공, 구멍, 군형 뭐 여러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모종이 들어가기 딱 좋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쏙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바로 또 세우면서 옆에 그로 깔짝깔짝 손가락으로 속고장난 하듯이, 이게 속고장난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어릴 때 뭐 풀도 뜯어놓고 그냥 꼽아놓고 너 잘 살아라 이런 속고장난 해봤잖아요. 아이고 우리 뒷집에 있는 그 제 속고 친구, 근데 한 후배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퇴직하셨다고 하네요. 아이고 다들 전부 다 이제 나이가, 야 너 벌써 옛날이니까 오빠 나 그냥 명퇴했어 이 하더라고. 이렇게 초등학교 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모종을 넣고, 참고로 저는 이 모종을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10월 달에 고추를 이제 마지막 수확을 하고 고추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제가 이 상추하고 그 월동춘치라고 하죠. 제주된 유채. 예, 그거를 제가 뿌렸습니다. 시금치하고 뿌려놓고 겨울 동안에 좀 동에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상추는 겨울에 강합니다.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비닐, 상추에는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이제 부직포를 씌우고, 월동춘치하고 시금치는 그냥 그 모짜리용 부직포 40g짜리, 즉 가로세로 1m, 가로세로 1m의 무게가 40g인 거, 그거 제가 덮어놨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좋더라고, 싱싱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좀 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트레이 판에다 옮겨놓은 겁니다. 이거 옮긴 지 한 일주일 됐나 모르겠네요. 이제 아직도 이렇게 잔뿌리가 안 났어요. 옮겼지만은. 하지만은 뭐 이거는 그 상추는 알다시피 국화과 작물은요, 이식을 해도 아주 잘 삽니다. 이식을 해도 대신에 이식해가지고 이제 여기 새뿌리가 날 때까지는 그 좀 성장이 좀 둔해요. 하지만은 이 새뿌리가 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한 개씩 쭉 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그 관리하기 쉽게 이렇게 지금 그 박스에 이렇게 다시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5개 들어갑니다. 15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신고 나서는 꼭 해야 될 게 있죠. 뭐 그냥 물주기입니다. 물주기. 아까 그 구멍으로 줘도 되는데, 그럼 바로 당겨야 되니까 우선 위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주면 됩니다. 많이 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토가 습하기 때문에 그냥 뿌리 주변에 그 수분만 잡아줄 정도로 이렇게 조금만 줍니다. 조금만. 예. 너무 이쁘게 안 줘도 돼. 대충 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끝. 이래가지고 이제 잊어먹습니다. 이제 뭐 잘 크는가 한 번씩 와서 보면 될 정도로 잊어먹다 보면 이게 그 처음에는 좀 성장이 느려요. 상추가. 근데 일정 부분 좀 성장하면요, 이게 거짓말처럼 성장합니다. 요 정도 성장하는데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요게. 그리고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잎이 성장하는 게 제 거짓말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요거보다는 조금 한 보름 전에 심었던 게 한 열흘 전에 심었겠다. 요겁니다. 요 녀석들. 요거하고 요 옆에 요것도 좀 솎았습니다. 이번엔 솎을 때 잎을 좀 따가지고 이번 이제 얘들 갈 때 좀 좋습니다. 이쪽에 거 마찬가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어디겠나? 요거 보면 되겠다. 요렇게 하얗게 좀 뿌리가 보이죠? 요 하얀 부분이 뿌리입니다. 요게 뿌리가. 이제 뿌리가 이제 이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뿌리가 요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있으면 뿌리가 요 밑으로 더 내려옵니다. 요게 지금 보시다시피 요 밑에
물티슈가 있어도 물티슈 사이로도 뿌리가 더 내려가서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좀 있으면 뿌리가.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요. 요 상토하고 페트병 요 사이에 이제 뭐가 생기느냐? 아무래도 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청태가 좀 생깁니다. 청태.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요. 그건 좀 이해하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물티슈가 좀 예뻐장한데 좀 있으면 물티슈도 색깔이 좀 청태처럼 생기고요. 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도 아무래도 좀 청태가 생깁니다. 그건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요 위쪽을 지상부, 요 밑에를 지하부라고 하는데요. 지하부의 뿌리가 왕성한 만큼 이제 잎이 좀 있으면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지금 요 애기애기하잖아요. 애기애기한 게 벌써 지금 여러 개 지금 잎을 따먹고 나면 이렇게 손가락처럼 굵어집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굵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많이 따먹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지금 벌써 어제 땄지만은 또 여기도 벌써 한 장, 두 장 딸 수 있고 여기도 두 장을 딸 수 있고 얘도 지금 한 장은 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도 한 장은 딸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포기수가 많으니까요. 지금 여기서만 해도 다 땄는 것 해도 새로 따면 한 20장은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텃밭 정원 아니 베란다 텃밭 뭐 베란다 원에 뭐 이런 말 쓰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 좀 속고장난처럼 해보면요 이거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제 요거를 자르실 때 주로 이제 카트칼 있지 않습니까? 칼로 좀 많이 자릅니다.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로 자를 때 아주 간단해요. 꿀팁이 뭔가 하면 그냥은 가위질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각이 좀 이게 둔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잡을 때 여기서 한 칸 내려가서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그냥 구기십시오. 이렇게 구겨가지고 페트병을 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겨진 부분에서 이렇게 가위질 해버리면요. 이게 요 부분으로 이제 가위를 넣게 되면 아주 잘 잘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른 거 밑에 부분 자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를 때도 이렇게 구기면 돼요. 이렇게 구겨가지고 꺾어가지고 자르면 됩니다. 꺾어가지고 요거 꿀팁입니다. 가위로 하는 게 안전하다. 칼로 자르다가 잘못하면 크게 다칩니다. 크게 바늘로 깨미는 경우 생기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굳이 힘들게 송곳으로 구멍 뚫지 말고요. 저처럼 이렇게 밑에 이런 물티슈 활용하셔가지고 해놓으면요. 흘러내린 물을 다시 재사용합니다. 재사용. 그러면 일종의 수경재배죠. 수경재배. 그냥 이거를 구멍을 뚫고 위로만 물을 주는 그런 방법은 일반 재배지만은 이렇게 물티슈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수경재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 라벨지는 굳이 뗄 필요가 없다. 왜? 떼는 만큼 빛이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청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상추 겨울에 베란다에서 키우는 방법 물론 여름에도 가능합니다. 여름에도 이제 베란다 정원, 베란다 텃밭, 베란다 원에 이제 이런 거 하신 분들 참고 바랍니다. 이 처음에는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진짜 무성해가지고 이게 진짜 꽃인지 상추인지 이게 꽃인지 배추인지 헷갈립니다. 꽉 찹니다. 세력이 되게 강해요. 배추가. 그래서 참 상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이렇게 키우지만은 나중에 좀 약간 간격을 띄워야 돼요. 꽉 차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그냥 저 상자에 그냥 넣어놓을 겁니다. 넣어놓는데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잠시 제가 잠시간에 시간도 키 같네. 제가 상추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종 키운 거는요. 조만간에 제가 밭에 쪽파보 먹은 자리, 빈 자리에 요거 이제 뿌리가 좀 왕성해지면 옮겨가지고 먼살 좀 덜 하도록 그래야 할 생각입니다. 상추는요 2월달에 혹한기만 지나가면 모종해도 잘 삽니다. 참고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종이 있을 때는 이런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심어가지고 일정 부분 키워가지고 친한 친구들도 선물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그냥 물만 주고 이제 잎을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린 거 주기보다는 조금 키워서 주면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간이 넓으니까 좀 키워가지고 그래 해보려고 좀 택배용 상자 들어오는 것마다 안 버리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이제 그 작은 화분이나 이런 데 할 때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새싹삼 키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다양한 게 있는데 우선 오늘 이렇게 상추 이야기만 해봤습니다. 이제 설날 연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내일 또 징검다리 또 물론 휴일이지만은 뭐 일단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